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스마트폰을 켜고 끌 때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끄실 때 이렇게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을 끄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두 번만 터치해도 스마트폰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켜고 끄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라고 나오죠. 모션 및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 번 눌러 화면 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빈 공간을 두 번만 터치하시면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하시면 켜지게 됩니다. 사용해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것보다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끄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들어서 화면 켜기가 있죠. 자, 두 번 눌러서 화면을 켤 수도 있고요. 들어서 화면을 켤 수도 있죠. 자, 지금은 들어서 화면 켜기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더라도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을 터치하셔야 되거나 또는 옆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들어서 화면 켜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기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일일이 두 번 터치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화면을 켤 수가 있겠죠. 들어서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기능은 사용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으실 경우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스마트폰이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요. 문서 같은 것들을 읽을 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이 이렇게 꺼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화면을 켜셔야 되고 불편합니다. 이럴 때 사용 중일 때는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내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 앞에 얼굴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화면을 켠 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문서 같은 것들 많이 보시는 경우에는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회의를 하고 있거나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제스처로 소리 끄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걸어 볼게요. 자, 전화가 왔죠? 이때 스마트폰을 덮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리가 꺼지게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소리를 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전등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손전등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 한 번 더 쓸어 내리시게 되면 여기에 손전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손전등을 켜시게 되면 이렇게 손전등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전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손전등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손전등 밝기를 조절해서 밝기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손전등도 장시간 이용하시게 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고요.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시간 이용을 하실 때는 손전등 밝기를 낮춰서 1단계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오래 쓰셔도 발열 없이 장시간 쓰실 수가 있어요. 주로 이용하시는 상황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하면서 20, 30대의 젊은 층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단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설정에 수신 차단 해제라고 있죠? 수신 차단 해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 설정하셔야 될 부분은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번호 전화 차단이죠. 자, 보통 전화가 왔을 때 번호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피싱이거나 광고 전화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는 전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광고 전화나 피싱 전화는 070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070 번호는 일단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래쪽 전화번호 추가 부분에 070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를 누르시고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차단이 되는 거죠.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070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는 차단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광고 전화는 많이 차단을 시킬 수 있고요. 피싱 전화 같은 경우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피싱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국번은 국제 전화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전화가 2번이나 왔었는데요. 이런 국제 전화는 미리 차단을 해주시면 피싱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국제 전화가 올 일이 없는 분들은 국제 전화는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통화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그 다음 국제 전화로 들어가시게 되면 수신 전화 차단이라고 있죠. 이것도 되도록이면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순간 이후부터는 국제 전화로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 눌러서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신 전화도 차단을 체크해 주시면 국제 전화 발신이 미리 방지가 되니까 잘못 발신을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가 왔을 때 내 연락처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번호들일 경우 번호를 보시게 되면 국번이 3으로 시작하거나 2로 시작하는 경우는 광고나 피싱 전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가 약간 의심스러우실 경우에는 그 번호는 받지 마시고요. 일단 검색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다시 전화를 걸으셔도 되겠죠. 자, 이 번호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번호를 그대로 네이버에 입력하시면 바로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벌써 더콜 스팸 전화번호부라고 나오고요. 더콜에서 2447회 조회됐다고 하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험 광고라고 나오죠. 자, 광고 전화라고 벌써 스팸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번호가 약간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일단 받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 받으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해당 전화번호 터치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I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I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 메뉴에 차단이라고 있죠. 차단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번호의 전화 또는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죠.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스팸 번호로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최근 통화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전화기 모양 옆에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팸이나 피싱 전화를 그때그때 차단을 해주시다 보면 한두 달 정도만 지나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스팸이나 피싱 전화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피싱 전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통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피싱 전화가 검찰청 사칭에서 오는 피싱 전화죠. 절대 검찰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죠. 혹시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걸려온 곳에 전화번호를 문의하신 다음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피싱 전화가 기승이라고 하고요. 피해보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녹음 기능이죠. 예전에는 업무상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왔죠. 자,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녹음 버튼이 나오죠. 이 녹음 버튼을 눌러서 지금 통화를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매번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야 돼서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매번 눌러야 되니까 번거롭죠. 아예 통화되는 순간부터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통화 녹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통화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되죠. 자, 일일이 따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통화할 때마다 매번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녹음한 내용은 녹음한 통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녹음된 통화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녹음한 통화가 많을 경우에는 용량이 많이 차지하겠죠. 자, 그럴 경우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삭제해서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들을 전부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해두시면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전화기 앱을 열고 들어오시면 키패드나 최근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통화한 목록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번호를 검색하셔도 되고 연락처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경우 그 연락처도 여기서 다 검색이 됩니다. 자, 010에서 01만 쳐도 01로 시작한 번호가 전부 검색이 되죠. 자, 이렇게 앞번호 2자리만 쳤는데도 관련된 통화가 전부 나오게 되죠.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통화 내역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통화를 하시다 보면 통화한 내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그때 예전에 통화했던 전화번호를 찾아야 하거나 할 경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전부 날짜별로 찾으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번호나 또는 연락처만 입력을 해서 간단히 찾을 수가 있고요. 언제 통화했는지 그 기록도 전부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통화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검색 버튼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이면서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아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